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뉴스웨이브25 소리뉴스입니다. 애틀란타 미랄 선교단이 재미 동남부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1일 새해 첫날 새해맞이 스톤마운틴 등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등반은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이어오고 있는 행사로 올해로 24년째를 맞았습니다. 행사에는 애틀란타 지역의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서로 손을 맞잡고 스톤마운틴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 덕분에 참가자들은 새해 소망을 나누며 산행을 즐겼습니다. 최재휴 단장은 새해를 등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랄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2026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등반을 마친 뒤에는 애틀란타 미랄 선교단이 준비한 떡국을 함께 나누며 덕담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미랄 선교단은 상반기 사역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오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놀크로스에 위치한 미랄 선교센터에서 열립니다. 자원봉사 관련 문의는 404-644-3533 또는 atlmilal@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6년도 세금 보고 시즌을 앞두고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세제 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세제 지출 감축 법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납세자들의 환급액과 공제 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새로운 공제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놓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팁 소득 공제로 최대 25,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5,0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정 조정 총소득 15만 불 초과 시 단기적 축소가 되며 재무부가 지정한 자격직군에서 벌어들인 팁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버타임 공제 신설로 초과 근무 야간 수당도 개인 최대 12,500불,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25,000불까지 공제됩니다. 이 역시 연소득 15만 불 초과 시 공제 축소가 적용되며 세금 신고 시 사회보장번호 기재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65세 이상 추가 공제 확대입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연소득 7만 5천 불 이하 고령 납세자는 추가 6천 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보장연금 과세 폐지 공약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차량 대출이자 공제 신설입니다. 2025년에서 2028년 사이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을 대출로 구매한 경우 차량 대출 이자 중 최대 10,000불까지 공제됩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구매자에게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 세액 공제가 상향됩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기존 2,000불에서 2,200불로 소폭 상향 조정됩니다. 여섯 번째로 2026년 세금 보고에서는 무료 전자 신고 서비스인 다이렉트 파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향후 재개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세금 보고 주요 일정입니다. IRS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예년과 같이 1월 마지막 주부터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또 연장 신청 시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은 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된 만큼 올해는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세금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세액공제가 2025년 말 공식 종료되면서 미국 내 보험 시장에 큰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카이저 가족재단은 보조금 만료로 인해 2026년 보험료가 평균 114% 인상될 것으로 분석하며 수백만 명이 보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도입된 오바마 케어 강화 보조금은 지난 4년 동안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한을 앞둔 정치권의 논의는 결국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위해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감행했으며 중도 공화당 역시 2026년 선거에 치명적 악영향을 우려하며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을 검토했지만 보수 진영 반발로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의회는 시한 내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보조금은 자동 종료됐습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갱신 과정에서 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 상당수가 보험을 포기하거나 보장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조금 연장을 두고 두 가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화당 주도 법안으로 지난달 하원에서 일정 진전이 있었으나 보조금 이슈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법안은 초당적 법안으로 민주공화 일부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보조금 3년 연장을 담고 있어 상원의 민주당안과 유사합니다. 이 법안은 1월 중 표결 예정으로 사실상 보조금 복구의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고 있어 상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헬스케어 정책 전문가들은 보조금 종료는 중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정책 공백이라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조치가 늦어질수록 보험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종료로 인해 2026년 건강보험료 폭등 사태는 이미 시작됐으며 수천만 명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하원 표결이 향후 미국 의료보험 구조와 보험료 안정성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유행 중인 독감이 새로운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확산한 독감이 3월이나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DC는 이번 독감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의 주요 원인으로 바이러스의 변이를 지목했습니다. 올해 유행하는 독감의 주된 변이는 인플루엔자 A형의 한 종류인 H3N2 계열입니다. H3N2는 일반적으로 고령층에서 입원이나 사망 등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한 결과 올해 독감의 89.5%가 H3N2의 변형인 KI형이었습니다. 이 변종은 캐나다와 영국, 일본 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CDC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750만 명이 독감에 걸려 3,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캐메론 올프 디큐대 교수는 연말연시 연휴 기간을 통해 독감 전파가 증가할 것이라며 아직 독감 확산이 둔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변종은 미국 제약사들이 이번 독감 시즌에 대비한 백신을 확정한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새로운 변이를 인식하는 항체 행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제니퍼 누조 브라운대 팬데믹 센터 소장은 백신이 독감 감염 자체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입원 등 심각한 증상이나 감염 기간을 줄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대표적 스키 휴양지인 크랑몬타나에서 새해 맞이 파티 도중 대형 화재가 발생해 약 4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발레주 경찰은 1일 오전 1시 30분경 현지 바인 르 콘스텔라시옹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가 100명가량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신원 확인과 가족 통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역사회가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화재는 바텐더가 샴페인병에 꽂은 촛불 스파클러를 들고 등장하는 퍼포먼스 중 발생했습니다. 촛불 불꽃이 나무 천장에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됐고 불타는 천장이 일부 붕괴되면서 내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지하층 구조였던 나이트클럽 특성상 좁은 계단과 좁은 출입문이 대피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생존자는 사람들이 몰려 올라오며 압사 위험 상황이 벌어졌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발레주 지역 병원은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단시간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당국은 내부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순간적으로 점화되는 플래시오버 또는 백드래프트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발레주 검찰청은 조사의 초기 단계로 발화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테러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스키 성수기를 맞아 방문객이 많은 만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크랑 몬타나는 마터홀은 북쪽 약 25마일 지점에 위치한 국제적 관광지로 참사 소식은 스위스 전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기 파르물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희생자들과 부상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